에어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선사 한 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기 요런 모양 보이면은 요게 이제 영도다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라발스 호텔도 보이네요. 라발스. 밤 되면 무지하게 예쁩니다. 라발스 호텔. 자, 이 지도로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렇습니다. 지도. 영도대교 롯데몰 있는데 딱 여기. 그 영도대교를 마주보는 육지 쪽. 되겠습니다. 가운데 요거 파란 건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일단 만화를 또 한번 보셔야 되죠, 그죠? 최초의 사람은 누구인가? 강원도의 어느 서당 태초에 천황씨가 있었는데 라고 훈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당돌한 건지 똑똑한 건지 그런 학생이 천황입니다. 왕이 아니라 천황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반고씨가 있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반고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10여 년 뒤 금강산 12,000봉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부처와 보살의 얼굴이구나 라고 이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 출가해서 반고씨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꼭 알아보자. 그럼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학생이겠죠, 그죠? 학생이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출가에 서원을 세우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보는데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신의 성품을 떠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는 몸을 태우는 고행을 하거나 팔만대전경을 모조리 한다고 해도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요 저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은 아니다라고 보고 적심시불은 아니다고 보고 비심비불이라고 하는데 비심비불 쪽인데 딱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후 경허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알면 곧 부처를 볼 것이다. 이거 약견재상 비상 그거죠, 그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건 앞에 거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거죠, 그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금강경 구절에 뭐가 왔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금강경을 안 보셨나? 이거 금강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구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빠반짝하고 뭔가 왔죠. 자, 그래서 뭔가 개송을 하나 읊으셨다는데 다리 밑에 하늘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으니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다. 요 좀 이제 도치법이죠, 그죠? 반대로 이야기한 거. 다리 밑에는 이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강물이 있던가 해야 되는데 다리 밑에 하늘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으니 전혀 이제 머리 위에 땅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다. 절름발이가 걷고 장님이 보니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고 있구나. 절름발이가 걸을 리가 없죠. 걷기는 걸어도 이제 절름절름 하는 거죠, 그죠? 장님이 볼 리는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또 어떻게 전기적 장치를 뇌에 심어서 보게 한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사시는 때는 그런 어림도 없죠, 그죠? 한 80년쯤 전인데 그때만 해도 조선은 원시 시대 마찬가지죠, 그죠? 원시는 아니지만 중세 시대. 6년 뒤 어느 날 아궁이에 불 때다가 또 뭔가 소식이 왔습니다. 부엌에서 불 붙이다 벼랑간 눈이 밝아지니 이를 쫓아 옛길은 인연 따라 분명하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다면 바위 밑 샘소리 젖는 일 없다 하리. 바위 밑에서 샘이 솟으면 젖어야 되는데 뭐 안 젖는답니다, 이 양반은. 자, 1951년 일사후퇴 당시 상원사 적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을 불태워야 합니다 라고 이 소위가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장군의 부하는 불을 질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불 안 지르고 문짝만 태우죠. 감명을 받은 장교는 법당 문짝만 태우고 갔다. 역시 절에는 고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두더지 절 불타면 지도 뭐 편안하게 살 장소가 사라지니까 이 큰 스님 덕을 본 거죠. 자, 반고시 이전에는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 스님이. 자, 이 스님이 누구일까요? 자, 이 뒤에 텍스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되는데, 일단은 또 전망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학처럼 살고 가다 하남 중원 선사 되시겠습니다. 1876년에서 출생, 1951년 입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4 하면은 76, 77세 뭐 요즘 사신 분이죠. 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텍스트 부분을 읽어 드릴 텐데, 이거 재미없으니까 화면은 영도다리 요 굴다리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을 감상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하고도 화천에서 태어난 하남 선사는 어릴 때부터 한번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풀 때까지 국리를 거듭했다고 한다. 좀 이제 싹수가 이제 될성부른 나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남달라. 하지만 그는 반고시 이전의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은 풀지 못했는데 1897년 22살 때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바위마다 부처의 얼굴이 아니면 보살 상인 것임을 느끼고는 장안사에서 출가하였다. 이 장안사는 지금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DJ 때 그때 뭐 햇볕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북 왕래하고 금강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할 때 불교계도 강원도 북쪽 지역, 북한 지역의 강원도 쪽에 있는 사찰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찰을 개보수한다, 뭐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뭐 일단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점산지 장안산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장안사에서 출가하였다. 이때 그는 첫째 진정한 나를 찾는다. 둘째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 셋째 극락에 간다는 세 가지 서원을 세웠다. 첫째는 뭐 진정한 나를 찾는다, 참나 찾기. 둘째는 부모님 은혜 갚기. 셋째는 극락 가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뭐 극락은 그냥 연볼만 하면 되는데, 그죠? 남아미 타볼만 하면 되는데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튼 신계사에서 수행을 하던 하남은 보조선사의 수심결을 읽다가 만약 마음 외에 부처가 있고 자성 외에 법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소신연비는 이제 몸을 태우고 뭐 팔에 불을 지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팔만대장경을 모조리 독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니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는 구절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보조의 가르침이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하남은 즉시 모든 공부를 그만두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1899년 가을 김천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허를 만나 가르침을 청했는데, 경허선사가 금강경의 4구계를 풀이해주는 순간
하나만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반고시 이전의 그 무엇을 찾았던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분은 육조 해능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분도 이제 금강경의 한 구절, 나무를 해서 저작거리에 팔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왔다가 주막에 이제 묵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지나가게 되었는가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스님인가가 읽는 그 금강경 구절 거기서 이제 느낌이 왔죠, 그죠? 그 유명한 구절 억무소주 이생기심 거기서 뭔가가 딱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이 하남 중원 선사님은 어디서 소식이 왔느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여기서 딱 온 거죠, 그죠? 그 후 어느 날 경허가 어떤 것이 진실로 구하고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고 한 문답을 들면서 질문하자 하남은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와장이 보인다고 답했다. 당시 하남은 경허를 모시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데 열려진 창밖으로 기와가 얹힌 담이 보였던 모양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하남은 삼라만상이 진실인 경지에 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경허는 다음날 법상에 올라 대중들 앞에서 하남의 공부가 개심을 넘어섰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개심은 이제 열개자 마음심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넘어섰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경허는 수도함을 떠나기에 앞서 하남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지엄이 되겠는가? 지엄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엄이 되겠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하남에게 보여주며 자기와 같이 갈 것을 은근히 권했다. 그런데 하남은 경허의 이런 권유를 떤 세상에서 훗날을 기약해서 무엇 하겠는가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 올리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사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이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하남의 거절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이후 경허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월이나 만공 등 자신이 직접 거둔 제자들을 만나 전법계를 써주고는 산수 갑산으로 자취를 감춘다. 아마 경허는 하남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적을 지켜보게 하고 또 남은 몸을 다배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경허의 다비는 1913년 여름에 갑산으로 찾아간 해월과 만공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사제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사실상의 스승인 경허와 헤어진 하남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1905년 봄부터 1910년 봄까지 양산 통도사 내원선언의 조실로 이 내원선언이 오늘 그 우리 해롬님이 오전에 방문하셨던 그 내원사예요. 해동 제1선언. 이 내원선언에서 천하대명당. 하남 조사가 이 내원선언에서 조실로 이 지도를 하셨다네요. 선객들을 지도한 하남은 평안남도 맹산의 우두함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하남은 다시 한번 궁극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 내용이 수도함 시절의 것과 차이는 없었지만 예전에 전등록을 보다가 막혔던 적이 있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도 없다는 구절이 녹아내려 마침내 한 점의 의심도 없게 되었다. 1925년 서울 봉은사의 조실이 되지만 삼춘의 말자라는 앵무새가 되기보다는 전고에 자취 감춘 학이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후 한 번도 산을 내려오지 않고 선사들이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후학들과 선문답을 하며 지냈는데 중창불사의 만공, 경전번역의 용성, 사전개간의 해월, 항일구국의 만해 등과는 다른 삶이었다.
만화에 나오는 국군과의 이야기는 일사후퇴 직전의 일로 하남은 피난가지 안튼이 1951년 3월 21일 아침에 가사와 장상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조용히 입적했다. 예, 이상 하남 중원 선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헤어롬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앉아서 입적하신 걸 사진으로 남기신 분이야. 그렇습니까? 그 현재도 있습니까? 찾아보면 나오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찾아본 그 사진은 흑백 사진으로 딱 앉아서 이제 입적을 하신 그 상태인데 머리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갔어. 머리가 뒤로 넘어가 있고 입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조금 이제 의문을 가졌죠. 어린 마음에. 아니 이렇게 이 고성이라는 분이 가셨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참선하듯이 입을 딱 다물고 머리도 고추 세우고 이렇게 가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이런 다른 걸 이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그걸 거기에 대한 얽힌 그 뒷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분명히 입적하실 때는 참선 자세로 입적을 하셨을 텐데 왜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헤어롬님 질문. 모르겠습니다. 누가 일부러 조작을 했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육신을 떠나면은 주인이 육신을 딱 떠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이상해. 이게 작아야 뒤로 넘어간대. 자연스럽게 넘어간대요. 넘어가고 이제 입도 벌어지는 그게 맞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국 남화상가 뭐 거기에 있는 육조대사 진신상이 있죠, 그죠? 모르세요? 네. 하여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집이 몰라. 나도 잘 몰라. 내가 나도 몰라. 거기 그 육조대사 진신상은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이 신라에서 보낸 뭐 김대비인가 뭐 하는 사람이 보낸 어떤 그 심부름꾼이 말하자면 이제 도선생이죠. 도선생이 가서 이제 육조대사의 머리를 끊어갔다 이거야. 끊어서 가져가서 이제 어디에 모셨느냐? 여기 저 해동의 그렇죠. 해동의 하동 쌍계사에 모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걸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놈을 도로 잡아가지고 다시 모셔다가 붙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그 육조대사 진신상을 보면은 딱 참 좌선 자세야. 머리 꼿꼿하고 입도 딱 다물고 있고 뭐 그런 자세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의 정통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부검의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장의사 뭐 이런 분들 요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의 저거에 할 것 같으면 정언에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대. 싹 빠져나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뒤로 탁 제쳐진대. 앞으로 푹 숙여지거나 이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뒤로 젖혀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예. 이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품었던 그런 의문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헤어롬님은 뭐 이제 빠이빠이 하고 손수건 흔들고 떠날 때 좌선 자세로 딱 이렇게 떠날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야, 그 우리 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쌍님 사라쌍수라 합니까? 쌍님이라 합니까? 그 소나무라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그 바위인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그 가사를 깔고 그 오른쪽으로 누워서 손을 포개해서 이제 이 손베개인가 팔베개인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국에 좀 이 뭡니까 이 유명한 그런 사찰에 가보면 와불상이 있잖아요. 와불상 엄청나게 거대한 와불상 다 오른쪽으로 누워 계셔.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해오름님은 오른쪽으로 그렇게 석가모니불처럼 누워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아니면 반듯하게 바로 누워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뭡니까 이 고등학교 때부터 요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이제 보니까 독특해요. 이 선사들마다 이제 독특해. 근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임종이 달라. 이 말이 다르든지 행동이 다르든지 아니면은 딱 갈 때 자세가 다르든지 요게 달라. 여기 그 해월 선사 요 경허 선사의 제자인 해월 선사 요 부산 단감동에 그 무슨 사입니까? 거기 이 뒷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셨다가 나무 그 솔방울 그걸 잘 타잖아요. 군불 딸 때. 그 솔방울을 많이 주워 가지고 이제 딱 일어서면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일어서면서. 근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남겨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서남사에 그때는 뭐 그런 그게 없었는가 봐요. 있었으면 얼른 갖고 나가서 한번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그분이 가실 때하고 요 하남선사 가실 때하고는 또 뭐 한 20-30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52년 그 서울을 이제 다시 재수복을 하고 일전일대 공방전을 벌일 때 그때 가셨네요. 그러니까 이 사진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이런 게 저런 게 인연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찍어서 남겨둔 사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 그 하남 중원선사 소개를 드리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허선사의 법맥이 이제 그 만공스님 쪽으로 내려와서 만공 밑으로 이제 쭉 이렇게 융성하게 됐죠, 그죠? 가게를 회사로 만든 그런 분, 만공선사. 근데 이 하남선사 쪽의 법맥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도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뭐 이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대산에 한번 가보셨나 우리 해롬님은? 그때 불적답사 때 가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서. 저는 이제 오대산에 나중에 이제 여름에 명소 탐방해가지고 오대산 한번 가야죠. 거기도 그렇습니까? 명당이더라고요 보니까. 1989년 11월 달에 그 불교방송 공채 1기들 연수 받을 때 그때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첫 번째 갔고 그 뒤에 두 번째 아니다. 첫 번째는 저기 불적답사 할 때 갔다. 예, 동대에서 불적답사 할 때 갔고 두 번째가 89년도에 그때 이제 이 불교방송 그 신입 직원으로서 연수 받으러 그때 간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강의하러 오신 분이 이경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야 니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저 중대에 올라가서 거기 그 부처님 진진사리도 한번 친견하고 해야지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9번 상원사까지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가 그렇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제가 정멸보공 있죠. 예예 정멸보공 그걸 이제 한번 이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새벽에 올라갔는데 이제 반 잡으면서 올라갔죠. 근데 그때 군인들이 자다가 눈을 뜨니까 뭐 군인이 쳐다보고 있어 총 들고 그래 이게 뭔 일이고 해가지고 눈금 보고 쳐다보니까 그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보여요. 그 뭐 인근 부대에 있던 군인들이 작전 나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씨 총 들고 있길래 저것들이 총 쏘면 이거 실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얼른 피했죠. 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총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 눈을 깔았지 팍팍 꼈지. 일단은 뭐 피해야 되니까 이 눈이 막 이 무시무시해 살기등등해. 근데 군인들이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돼. 지금 군인들은 그냥 뭐 연구야 그냥 연구. 연구야 연구. 아유 그때 뭐 계급장을 보니까 병장인가 상병인가 그렇던데 그때는 상병 병장만 돼도 눈에 살기가 번쩍번쩍했는데 군인이 그렇게 해야 좀 믿을만 하지. 아이고 연기가 팍팍 살아있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상원사에 가가지고 그 상원사 주지스님이 그 뭐 컨절에서 연락 받았다. 저 월정사 연락 받았다 하면서 다과를 내놓으셔 다과를. 그래 우리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뭐 사과 뭐 좀 깎아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자다가 그 봉고차 거기에 또 쪼그리고 앉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굳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체조 한번 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그 뭐 반장 비슷하게 있는 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체조도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다과도 좀 얻어먹고 상원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주지스님이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60이 간 넘었는데 예, 이제 여러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면서 내가 여러분 정도의 나이 때 뭘 했느냐 하면은 이 비구 대처 싸움을 할 때 내가 비구 측에 돌격대장을 했다. 이 사람이 뭐 화끈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 예, 그래 하시면서 와, 근데 내가 지금 30년 넘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내가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다. 내 그거 진짜 반성한다. 내가 수십 년간 이 불문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 밥을 먹다 보니까 인간이 되어갔다. 지금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이 불문이 참 넓고 깊고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불문에 발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나는 조폭 중간보스나 아니면은 행동대장 이런 거 하다가 지금 교도소 가 있거나 아니면은 칼 맞아 죽었을 거다. 그런 인생을 사는데 비하면은 참 이게 다 부처님의 자비로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은 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일단은 불문에 발을 디딘 거나 마찬가지니까 남은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근데 와다. 야. 그래서 이거 참 이 선성이 이 도리를 아느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분은 이제 한 소식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참 고맙더라고. 예, 고마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새겨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막 잘 와닿았어. 거기에 일기 동기들 중에 동국대학교 불가학과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은 다 아니야. 그래서 배경이 뭔지 나 몰라. 모르니까 저보다 더 와닿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딱 와닿았어. 예. 와닿고 이제 그 정멸보궁 올라간다고 쫙 올라갔는데 이 날쌘 도리들이 먼저 올라갔어. 그래서 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아니 그래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이씨 가보니까 뭐 아무도 없더라 이거야. 뭐 불상도 없고, 당연하지. 사리를 모셨는데 진신사리 모셨는데 불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뭐 그냥 내려왔대. 그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올라가서 그때 이경 교수님도 오셨나 뭐 하여튼 뭐 헷갈려. 지금 기억이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가서 이제 절하고 뭐 내려온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멸보궁, 상원사, 월정사 여기 바운다리가 누구냐? 이게 하남 선사의 바운다리였다고. 하남 중원선사. 예. 그래서 우리 해롬님 지금 열심히 그 사찰들 가운데 이제 대명당을 소개를 하시고 있는 중인데 오늘 뭐 내원사도 가보니까 뭐 천하 대명당이라면서요. 그거 진짜 겨울인데 너무 따뜻해. 그러면 좀 길지일 가능성이 있네요. 겨울인데 따뜻하다. 그 전체가 다 에코 명당이라. 예. 내원사. 부자트. 내원사. 내원사 스님들 잘 들으세요. 그 부자트랍니다. 뺏기면 안 돼. 절대로.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 누가 뭐 내놔라 하면은 절대로 내놓으면 안 돼. 기념품 파는 그 가게도 그 자리도 명당. 여기도 명당. 저기도 명당. 근데 그 진짜 산속에 그런 걸 내 처음 봤네. 오대산 월정사도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그 근처로 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제 추정, 저의 내피셜입니다. 아무튼 이거 만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두더지가 한 말처럼 큰절에는 고성이 계셔야 돼. 고성이 계셔야 돼. 고성이. 연못에는 용이 있어야 돼. 그렇지. 뭐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뭐가 달라도 달라. 고성이 계시면 뭐가 달라도 달라. 그리고 제 느낌은 옛날에 그 통도서 극락하면 경봉스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이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 예. 일단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남 중원 선사님도 이분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많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자, 이상 여기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일입니까? 11일. 2월 11일이죠, 그죠? 12일인가 11일인가 모르겠네. 화요일 2월 11일일 겁니다. 예. 12일인가 11일. 왜냐하면 오늘 또 헌재에서 그 심리가 있었거든요. 탄핵 소추 심리. 예. 그래서 제가 11일인가 12일인가 날짜를 보고 있는데 2월 11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45분 되겠습니다. 예. 이 해가 좀 많이 길어졌죠, 그죠? 그래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 다리 넘어 서쪽 방향인데 길어졌습니다. 해가 뭐 지는 느낌이 조금 산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죠? 뭐 작년 동지 때는 뭐 큼큼하죠, 그죠? 이 시간 되면은 아무튼 2025년 2월 11일 저녁에 5시 거의 6시가 다 돼가고 있죠. 하남 중원 선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